댓글이 지금 이게 달린다고요. 그 정도로 저한테 이제 DM도 오고 또 이제 살려주세요 하는데 제가 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요거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터발 IRA 후퇴 보도입니다. 결국에는 뭐 IRA에 대해서 후퇴가 될 것이다라는 내부 문건이 로이터에서 지금 다큐멘터를 이제 문서를 확인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누구에 대한 정확한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로이터에서 보도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 보도의 진실과 핵심은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팀 전기차 지원 대폭 축소, 연합에서 일단은 나왔고요. 배터리 소재의 관세, 이게 좀 컸죠. 배터리주들이 어제 내려간 이유는 배터리 소재의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뭐야 이게 뭔 얘기야. IRA인데 이게 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인수팀이 문건을 확인했는데 트럼프가 한 건 아닙니다. 이 인수팀이에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데 인수팀이 아무래도 트럼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법안이 필요하면 하원 상원을 거쳐가지고 진짜 입법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잘 보세요.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 차단하는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인수팀은 우선 미국의 IRA에 근거한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요구를 했다. 지난달에 로이터가 보도한 계획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대대적인 로이터발 보도가 또다시 전해진 겁니다. 국내 보도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보조금 폐지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폐지 등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부과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섭죠. 그리고 7,500달러 규모의 소비자 세액 공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건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충전소 지금 건설에 투입하던 나머지 금액, 뭐 들어가던 돈도 있죠. 근데 그 나머지 금액을 걷어들이고 이 예산을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근데 배터리 소재 가공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한 거예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라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내용 자체가 그럼 관세 매기는 거네? 그 다음 보조금 폐지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얼핏 보기에는 지금 제목만 보고 딱 보면은 전기차 끝났다 진짜. 거기다 배터리도 완전 망했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나온 거예요. 제목 장사여서 그럽니다. 특히 로이터는 뭐라 그랬어요?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한다. 생산을 장려하겠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한다는 거고, 자, 여기가 중요해요. 동맹국들과는 개별 협상을 한대요. 예외로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IRA 관련 내용이라고 보도해 보니까 장 초반에 살짝 오르던 2차 전지가 하락 전환한 뒤에 완전 크게 무너져 버렸죠. 이 결정된 바는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결정될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 왜냐면 인수팀에서 검토를 한 거고 이게 트럼프한테 갈 거니까. 즉 기존의 보도 내용에 가미된 수준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하락의 핑계가 된 셈이죠. 그럼 하나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크게 달라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큰일 났다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원문을 좀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보면은 트럼프 트랜지션 팀 to roll back 바이든. 그러니까 롤백 한다는 거예요. 미시 폴리시. 그러니까 요거를 롤백 해가지고 바이든 거 정책을 되돌린다는 얘기인 겁니다. 많죠? 어렵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그거를 맨날 영어를 잘해서 읽는 거 아니라니까. 다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해석하면은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다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을 전했다. 그럼 다 이해 가잖아요. 이번에 보고되지 않은 이 권고안,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건 맞습니다. 독점, 단독 같은 거예요. 로이터에서 단독한 거예요.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우수한 배터리 공급망 때문이다.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 여기 다 들어가요. 이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롤백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되돌리겠다고. 자,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관세 부과하고 노력 기울이고 동맹국과 개별 면제를 협상한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닌 거예요. 협상 면제가 가능해요. 개별 면제를 협상할 게 가능해요. 그리고 국가 공급망 및 핵심 인프라에 투자한다. 그 적고 드렸잖아요. 국방 생산 중요하지만 전기차와 충전소는, 그러니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가 지금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 기사에 따르면 막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이 권고안은 미국에 따라 막 공급망 때문이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전환팀은 모든 배터리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동맹국과는 면제를 협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하고는 개별 협상에 나서게 돼가지고 이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고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과 분리된 미국 배터리 공급망 장려. 그러니까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이 없어요, 지금. 근데 얘들이 볼 때 지금 배터리가 중요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전기차 시장보다도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이미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기차는 전기차만 쓰는 거지만 배터리는 전기차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비행기에도 쓰이고 드론에도 이미 쓰이고 있고 로봇에도 쓰이고 이러다가 이제 항공모함에도 쓰일 거고 대다수의 것들이 이제 뭐 항공모함의 수소가 뭐 이런 핵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진 하지만 그래갖고 더 큰 시장이 될 건데 여기에 공급망에서 그 여러 가지 중국한테 뺏겨버리고 안보 문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전기차 구매에 대한 요건 나왔던 거고요. 기존에 나왔던 얘기.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충전소는 이제 제끼겠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배터리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권고안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하는 배기가스 배출 및 연비 기준을 좀 되돌려가지고 휘발유 차량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면서 이제 좀 융통성 있게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 기존에 나왔던 거에다가 조금 더 부과가 됐구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는 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인수위가 제시한 내용 중에 상당수는 미국 국방 관련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국의 국방의 그런 안보를 위해서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공급망을 다 미국으로 끌어오겠다. 지금 배터리 생산 공급망은 미국으로 많이 끌어왔잖아요. 우리나라 막 끌려가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말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볼모 잡혔어요. 지금. 이거 해결 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 지어줘 놓고선 지금 미국에서 지으면은 그게 전부 다 그 달러 부채고요. 짓는 것들이. 그 다음에 생산가액이 올라가요. 대신 그거 생산가액을 높인 거를 세액공제를 받아갖고 퉁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게 날아가 버리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수익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공급망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미국에서 막 그 EV를 생산하기 막 이를 다 보호를 위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제안서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배터리 핵심 광물 충전을 포함한 EV 공급망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이게 있어요.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공급망을 제한을 시켜버려야 되는 근거까지 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권이양 문서에 언급된 리튬이온 배터리 흑연 이런 것들이 연구자석 관세를 인상을 했는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이런 관세는 안보적 이유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부과된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재활용 생산 충전소 주요 광물을 포함한 연방 자금 지원 EV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한 환경 검토를 면제한다.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국 수출입 은행을 통한 미국산 전기차 배터리 수출을 지원하고 전기차를 포함한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해외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 도구로 관세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협상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연방기관이 EV를 따라야 하는 요구사항을 제거하는 겁니다. 너무 이게 팍팍하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건 제거시켜버리고 그러면서도 배터리 공급망은 가져가면서도 자국 산업은 보호하면서도 그 다음에 관세로 협상 지렛대를 쓰겠다. 이해 가시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2027년 말까지 연방정부 인수승용차와 소형 트럭은 무공해 차량으로 모두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 군용 차량 구매 또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방부 프로그램도 종료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언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 내용에다가 안보가 더해진 내용이고 그 안보를 배터리 공급망을 역내로 들여오게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그 안보라는 거는 핑계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안보라는 이유를 대면서 핑계로 역내로 공급망을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서도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우방국들이랑은 협상하자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 대전제는 뭐예요? 아직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관세 협상이 들어가서 진짜 관세가 부과가 되려면 내년 5월, 6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정도의 얘기 시간이 뭐 많이 남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로이터는 그 통신사로서 인수팀의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을 보도한 것뿐이에요. 기존에 보도됐던 내용들에서 구체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색다른 부분도 있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달라져가지고 확정적으로 아니면 트럼프가 얘기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출처도 로이터가 입수한 서류 정도입니다. 약간 불명확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1월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행정 법안이 조정이 좀 필요하다면 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면 하원도 거쳐야 되고 상원도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레드 수입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훨씬 더 높지만 일기 행정부 때보다 그리고 의회 장악도 잘 돼 있는 편이지만 어쨌든 간에 넘어야 될 사안이 있고 217대 215라고요 지금. 한석만 넘어가면 이것도 못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9석이 지금 하원이 전부 다 이 IRA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어서 이게 한번 까봐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현재 언론, 블룸버그 통신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가장 핵심은 광물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광물의 중요도를 높이겠다. 한마디로 배터리 미국 내 영내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뺏은 뒤에 하나씩 협상을 해주는 스타일입니다. 뭔 얘기냐면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고 0을 만들어 주면서 생색내는 스타일이에요. 다 가지고 와봐. 또 너 가지고 그 깡패야 깡패 와가지고 야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봐. 야 너 지금 집에 갈 차비 있냐? 차비 줄게. 아 저 근데 점심 먹을 비용도 없는데 야 이거 줄게. 그 예를 들어서 5천 원 있는 애 걸 싹 털어요. 5천 원을. 그리고선 얘는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3천 원만 먹고 얘한테 2천 원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집에 갈 차비는 돌려주고 약간 요렇게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협상을 다 뺏은 뒤에 하는 나라.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동맹국들한테는 뺏은 거 좀 돌려주고 일단은 대전제는 뭐예요? 관세 1, 20%. 그 다음에 중국한테는 60에서 100% 때려버린 다음에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 범위를 지적을 해두는 거죠. 포괄적 관세로 대한민국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우방국 필요 없어요. 일단은 지금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배터리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협상 못 해가지고 진짜로 관세 붙으면 문제 된다니까요. 그때는 진짜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상대는 트럼프예요. 단 대한민국은 우방 동맹국은 맞아요. 그리고 미국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지금. 그리고 미국의 배터리 산업에는 우리나라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개별 협상을 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반영이 지금 전혀 돼 있지 않은 것들이 이 기사에는 나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우방국 중에 하나예요. 우방국 중에 뭘 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EV 시장에 쓰이는 보조금은 국가 개입 최소화, 광물 주권주의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도 지금 동일한 그 잣대를 들이댄 거고 그 다음에 개별 협상으로 차별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상 모두에게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그리고 미국은 보조금을 각 국가한테 줄 필요도 없고 그 돈을 쓸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 도움되는 나라한테만 협상을 해가지고 니들하고만 하겠다라는 의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서 빨리 니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미 엄청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엄청난 투자를 했고 우리가 없으면 니네들의 국가 안보나 이런 거에 지대한 영향이 오고 있고 우린 중국과 다르고 우리는 니네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아 라는 부분을 지금 빨리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7,500달러 IRA 소비자 세액공제 이거는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영향 이것도 나왔던 거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충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 회수 이런 거는 이미 시장에서 별 필요 없다고 미국에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정부가 판단할 때 필요 있다 없다를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인프라 투자는 필요 없다. 지금 뭐가 필요하다? 광물 공급망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넘어갔다는 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배터리, 미네랄, 기타 EV 요소는 방위 요소의 필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원문을 보면. 충전소 등 전기차 관련 인프라는 미국에서 중요성을 적게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시하는 건 뭐다? 광물이다. 그래서 EV에 들어가는 이런 공급망이나 요소들을 보고 있는 거고 나아가서 배터리 공급망 등을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 파이가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가 안보 요소로 떠오른 거는 저희 채널에서 이거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걸 한 4번을 전해드렸어요. 지난 9월 9일에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 뭐 우시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DJI 드론 제조회사 그 다음 배터리 업체 6개 CATL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얘네들 중국 겨냥하는 법안을 다 통과를 시켰는데 26개 법안 중에 10개가 중국 직접 겨냥이잖아요. 특히 배터리, CATL 얘네는 블랙리스트 등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가 왜냐면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드론에도 쓰이고 사실 전기 2차 전지가 어디도 쓰여요. 저기
청소기에도 쓰이고 다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미국은 드론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드론에도 쓰이고 그렇게 되는데 드론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들어와가지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공급망을 훼손시켜야 되고 중국이 못 따라오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전 정부, 현 정권 관계없이 안보 문제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거를. 배터리는 드론, ESS, 로봇, 편의시설, 군사시설 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당분간은 이게 쓰이다가 뭐 배터리가 더 그 기능이 더 필요한 게 나오면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지금은 당장 이게 필요하다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배터리 공급망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결국 군사적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국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현지에서 배터리 공급망을 좀 가져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고요. 또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위는 지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 공급망을 누가 미국 기업과 잘 협업해가지고 잘 협상을 하고 그 관세를 낮추느냐가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보이겠죠. 관세를 먼저 두드려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럼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캐파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점유율이. 그래서 우리는 쟤네가 맞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 맞아야지 가격 경쟁력이 나오는 거니까 그 가격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관세 협상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FEOC도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회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지금 잘 활용을 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표면적 관세부가 세액공제 폐지 이런 단순 소식이 아니라 이런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지금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 공식 입장은 취임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어제 시장을 누른 발작 버튼은 과도한 반응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충분한 재료가 나왔어요. 누르기 위한 재료 중에 제일 좋은 게 이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고 로이터발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누른 거예요.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배터리 공급망의 최대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최대 우방국도 지금 맞아요. 그래갖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딜을 해야 돼요. 이거는 광물과 관세 부과가 아니라 그것을 유예하고 니들이 우리한테 이득을 주고 우리가 최대 이익을 주는 국가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을 시켜가지고 다른 나라 관세 맞을 때 우리만 안 맞아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야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솔직히 말해서 투자자들도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잘 진행될 경우에는 개별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무조건 올라가는 거 이후에 제가 말씀을 작년부터 드렸던 게 2차 전지는 이제 다 다르게 움직일 거다.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별로 기업별로 다 다를 거다. 왜 준비한 게 그동안 다르니까. 호재로 다가올 기업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근데 항상 이런 주가와 그 다음에 상황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섹터가 지금 현재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 수급 떠났고요. 개인 투자자도 떠났고 거래량 줄어들었고요. 아까 이상한 애 들어왔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도 맨날 하는 애들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자금 수급에도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이걸 이용해 갖고 돈 버는 애들도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호재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현 상황 속에서 반복된 악재에 작은 수급 흔들기 그리고 하락이나 좌절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무조건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렇게 희망 고문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추측성 소식에 대한 기사 등이 결국에는 확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상하원을 거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불확실성 소멸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또 불안하게 느끼는 것들이 또 최악의 국면을 넘어가는 것도 있어 보이고 또 반대로 또 새롭게 나올 것들도 있기 때문에 불안은 해소가 되고 새롭게 나오는 것들도 확정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도 관세를 차등적으로라도 부과를 할 확률이 매우 몹시 높다고 봅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은 10에서 20%, 뭐 6에서 100% 이 퍼센트 범위를 정해둔 거는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상무장관도 지금 굉장히 이 협상을 좋아합니다. 관세를. 그래서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동맹국의 경우에는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협상을 해야 돼요. 관세 부과 시기도 최대한 늦춰야 되고 관세 부과도 최대한 적게 받아갖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미 일본은 손정희 회장이 지금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 만날 수 있다고 벌써 얘기를 하잖아요. 취임 전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여기 예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 주가 살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주식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나라 산업의 근간을 위해서 국내 산업계에 대한 지원도 지금은 좀 동시에 펼쳐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는 알겠는데 주식시장에선 역으로 불안 요소로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할 수 있고 감안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산업이 또 역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번외 이야기를 드리자면 개별 종목 이슈로 에코프로비엠 뭐 세무조사까지 뭐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악재로 나왔고요. 또 반대로 포스코홀딩스는 파업을 이제 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진 최신 소식들까지 있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좀 보실 때 디테일을 잡아가 보시고요. 투자를 하실 때 너무 급하게 하시거나 막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희망에 찰 필요도 없고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